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나와서 직강으로 수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여튼간 이제 7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따로 시간을 이제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하시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 받으셨는데, 7, 8월 오메가 코스죠? 우리가 이제 문풀 심화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의문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통사론하고 학교문법은 제가 이제 올해 처음 강의라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더 그래마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 원래 첫 주부터 이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좀 출판이 좀 늦어졌어요. 7, 8월에 좀 출판사도 바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첫 주에 바로 교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오늘은, 프린트물로 12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미리 나와서, 풀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죠? 우리 직강으로 나오신 선생님들도 아예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1시간 미리 나와서 집에서 풀지 말고 여기서 시간을 재놓고 한 12문제, 13문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없어도 되겠죠? 저는 열심히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102문제를 풀 거고요. 거기 보면은 2주마다 미니 과제형 모의고사를 4회 분량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니까는 뭐 여기에 통사론 학교문법은 포함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기입형하고 서술형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출제해 놓은 거죠, 사실은. 작년에 했던 이제 모의고사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집에서 과제형으로 이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 40문항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102문항하고 40문항에서 이제 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145문항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뭐 적지 않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그죠? 자, 거기에 강의 진도표 내용에 보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미리 풀어온다는데 이걸 제가 다른 데서 카피해서 쓰느라 기출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죠. 그죠?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 2014년부터 이제 17년까지 한 4개년도의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영역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2번까지 되어 있는데 순서는 포놀로지,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또 각 영역별 안에서도 이 목차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본 심화 교재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작년 비전 영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5코반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자세한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내일 진행하는 C코반에서는 총정리 개념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여기는 좀 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스킵을 하면서 내용, 문제, 내용의 지문의 내용과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교재가 다음 주에 나오면 좀 이제 기타, 좀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입형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놀로지 안에서도 기입형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풉니다. 목차 순서대로는 이제 되어 있고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건 뭐냐면 포놀로지컬 유니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포놀로지컬 유니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포큰
측면에서 가장 큰 단위부터 가장 작은 단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 첫 문단 그래도 간단히 읽어보면 Phonology is concerned with the way speech sounds organized into sound system of specific language. 그래서 Phonology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운드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소리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리고 분류된 소리들이 보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매너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이 분류가 되고 어떻게 발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 이제 포네틱스죠. 자, 그런데 이 포놀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therefore we need certain terms.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 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포놀로지컬 유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신텍스, 그 다음에 이제 모폴로지,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스, 프라그마틱스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linguistic unit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linguistic units.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우리는 grammatical unit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 유니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단위라고 해요. 디스코스. 디스코스 유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스코스를 이루는 센텐스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터런스. 이 단위를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 제가 이제 이 첫 문항에 이거를 넣어놨냐면 이게 이제 그 목자 순서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런 텀, 유니트,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리뷰해보자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과 그런 텀들을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어터런스를 이루는 그러한 또 작은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톤 유니트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톤 유니트. 자, 이 톤 유니트는 결국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슬라블, 그죠? 자, 슬라블은 다시 세그멘트. 자,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firstly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we need to term discourse, 그죠? To refer to any act of speech. 자, 밑줄가 없어요. any act of speech. 그러니까 우리가 speech라는 건 말소리잖아요, 그죠? 말소리 행위.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discourse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담화. 자, which occurs in a given place and during a given period of time. It refers to unit of language. 여기 나오죠? unit of language, 언어의 단위인데 longer than any other units mentioned below. 자, 밑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그런 단위보다도 더 길다. 자, longest unit가 되는 거예요. 디스코스가 가장 큰 단위라고. 요거를 우리는 이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ritten form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의 글에서는 그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 그죠? 텍스트. 우리는 텍스트다. 요게 이제 상대적 개념이 텍스트.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완전히 1:1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발화상에서는 디스코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ritten form, writing에서는 텍스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또는 텍스트 어널리시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뭐 디스코스는 또 크게 이제 네 타입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뭐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arguments, 그 다음에 뭐 narration, description, 뭐 exposition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건데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condly, discourse consists of at least one. 자, 이게 들어갈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 which is defined as a stretch of speech. 자, speech라는 것은 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확장된 건데 process verbally. 자, 여기에 이제
키워드, 즉 Q가 뭐냐면 verbally 거죠. verbally by a single speaker. 그리고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 verbally 즉 말로서 만들어진 그런 스피치의 하나의 이제 유니트다. 자, 그리고 it begins and ends with a clear pause. 자, pause로, 물론 pause로 이제 우리가 단위를 구분할 때 phrase도 pause가 될 수가 있겠지만 뭐죠? sentence, utterance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이 발화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문법의 기본 단위다, 신텍스의 기본 단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utterance, 이걸 이제 written form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sentence라고 하는 거죠. sentence. 이걸 이제 그 철자로 표현하면 sentence. 그냥 스피치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utterance, 발화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pause 단위로 sentence가 되는 게 저기 발화문이 되는 거죠. utteranc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 love you 라고 하면 두 개의 발화문이고요. 그거를 문장으로 쓰면 하나의 이제 그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의 proposition을 갖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hirdly, the unit is composed of at least one tone unit. 자, this unit라는 거 바로 여기 그 utterance를 얘기하는 거죠. utterance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톤 유닛으로 되어 있다. 자, a stretch of speech. 이것도 역시 stretch of speech라고 되어 있어요. which has a melody or intonation.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 키워드가 뭐냐면 melody가 있다. intonation이 있다. tone unit is a section of speech contains one distinct pitch movement. 밑줄. 자, one distinct pitch movement. 자, 뭔가 이렇게 특출난 그런 피치의 그런 이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ith the tone unit one word, 그 one word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is emphasized by the speaker. 그리고 the stress syllable, 그 안에 한 단어에 이제 그 강조점이 주어지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슬라블이 있는데 그 슬라블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타닉 슬라블이다. 자, 이건 이제 톤 유니트는 기본 심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그 슬라블을 우리가 타닉 슬라블 또는 이제 뭐 그 타닉 액센트 뭐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톤 유니트 안에는 뭐가 있다? 타닉 슬라블이 존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어터런스 안에는 이 톤 유닛, 그러니까 one utterance가 one 톤 유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one utterance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one discourse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토스트 이렇게 이제 그 축배를 드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디스코스가 되는 거예요. 뭐 긴 에세이도 하나의 디스코스가 되지만, 그죠? 그것이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의 디스코스가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톤 유닛이 하나의 어트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의 어트런스가 가장 작은 단위의 디스코스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go 이런 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사실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이 하나의 톤 유닛가 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의 슬라블에 하나의 타닉 액센트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멘틱 그런 그 유닛가 될 수도 있고 그래마티컬 유닛가 될 수도 있고 프레이즈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 톤 유닛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보 단위를 우리가 톤 유닛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정보 단위.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또 그 관련된 그런 그 패시지에서 보도록 하고, 자, firstly, tone unit is made of at least one syllable. 적어도 하나의 슬라블로 되어 있다. 슬라블이라는 것은 usually number of 그렇죠. 이제는 여러 개 슬라블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자, 슬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그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온셋이 있고, 코다가 있고, 라임이 있다. 우리가 잘 알죠. 슬라블은 온셋과 라임으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분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뉴클리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코다가 있죠, 그죠? 뭐 이런 개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라블은 무슨 단위냐면 이건 정보 단위예요, 그죠? 의미적으로 보면은 얘는 정보 단위.
실라블은 소리단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one syllable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은 하나의 소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되냐면 one syllable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one syllable이 되는 경우는 I,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 톤 유니트는 어디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보통 프레이즈이거나 워드도 하나의 톤 유니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라블은 톤 유니트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실라블은 하나의 실라블이 뭐가 되기도 하죠? 하나의 워드가 되기도 하죠. 프리 몰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워드나 몰핌.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written for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그런 그 텍스트 안에서 센텐스를 분류해낼 수 있고 센텐스 안에는 phrase하고 word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word를 좀 더 분류하면 뭐가 돼요? 몰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그멘트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astly the syllable consists of at least one 뭐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 유니트를 쓰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and usually more than one, 그죠? 뭐 그 이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which is discrete unit. 자, 밑줄이 없어요. discrete unit. 그 사운드 밸류에서 사운드 쓰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기출에 그때 패시지에 나왔던 그러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 discrete unit라는 거예요. 이 discrete unit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엉뚱하게 이 discrete 그 value를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discrete unit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그 이 grammatical unit, linguistic unit, phonological unit, 뭐 syntactic unit, 뭐 semantic unit 또는 이제 pragmatic unit 이런 유니트 말을 많이 쓰는데 각각의 그런 구별되는 유니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iscrete unit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유니트다 이런 얘기지. 다른 단위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는 discrete unit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 얘기하면 sentence, phrase, word 이런 것들이 다 discrete unit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든 그런 이런 레벨별로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다 discrete unit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That can be identified. 그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either physically or auditory. 자, physically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각각의 그 소리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야. 세그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 utterance, 어떤 센텐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리라고 하는 건 연속체죠. 시퀀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그 continuous 그런 시퀀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언어예요. 그 자연의 소리하고는 이제 다른 자연의 소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즉 세그멘트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그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컨소넌트 또는 바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몰핌을 다시 그 세그멘트를 해보면 뭐와 뭐로 컨소넌트하고 바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physically or auditory라는 건 뭐야? 자음과 모음 소리를 각각 individual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듣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또 뭐가 된다? 유니트가 돼서 각각의 유닛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실라블이 되고 그 다음에 톤 유닛이 되고 어터런스가 되고 디스코스가 되고 그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refer to phones and phoneme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포님과 또 그러한 이 폰스에서 그 폰이 그 포님에 대한 또 다른 그러한 그 소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엘러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세그멘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폰이라는 건 이미 들어가 있고, 그죠? 포님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세그멘트가 이런 관계 속에서 마지막 뭐가 되더라? 유니트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서술형 쓰기 연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제용으로 드린 거예요. 과제용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 써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지문 및 자료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그 바로 여기다 정리하실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 다른 노트에다가 한번 이걸 그때 써보고 내가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기출 분석에서도 제가 이 그 쓰기 연습하고 이 자료 분석하기를 넣어드렸는데 공백으로 두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구조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일단 6번까지 먼저 풀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는 토픽이 딱 보니까 approximate네요. 그죠? 자, 이 approximate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approximate라고 하죠? 우리가 접근음인데 매너에 의해서 글라이드하고 리퀴드하고 글라이드를 합쳐서 우리는 approxim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리퀴드에는 어떤 소리가 있죠?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가 있죠. lateral, non-lateral. 그 다음에 글라이드에는 활음이라고 그러죠. 부터 이거는 U, 활음. 글라이드에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Y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J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approximate. 접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그 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도 하냐면 semi vowels. 그래서 이 semi vowel 때문에 얘네들은 피처로 구분할 때 마이너스 컨소넌탈 피처를 줍니다. 마이너스 컨소넌탈. 뒤에 이제 디스틴티브 피처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마이너스 컨소넌탈.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물론 이 마이너스 컨소넌탈 피처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approximate라고 하는 것은 접근음인데 리퀴드하고 글라이드하고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은 요거에 이제 뭐가 있죠? 네이절 사운드가 있죠. 매너에 네이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리컷 스탑 사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 그 다음에 애프리컷스. 그래서 6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자, 매너 기억났어요? 그죠? 이건 다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밑에 이제 그룹으로 나눠보면은 바일레이비얼, 레이비얼한테 이거는 뭐예요?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8개의 플레이스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이제 플레이스는 이제 8곳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L 사운드, R 사운드의 플레이스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엘비올라. 트드는 스즐르르. 이거는 완전 외우라 그랬죠? 트드는 스즐르르. 그 다음에 이제 펠라탈, 빌라. 글라이드는 둘로 또 나뉩니다. 그죠? 펠라탈 사운드하고 빌라 사운드. 근데 이 빌라에 들어가 있는 W 소리는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죠? 양입술. 라운디드의 그런 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W 소리가 들어간 것은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발음을 하게 되죠. question, 뭐 이런 것처럼 we, 바일레이비얼. 그래서 요거는 레이비오, 빌라, 글라이드라고 하죠. 그죠? 레이비오, 빌라, 글라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패시지 2에 보면은 W하고 Y나 called glide라고 하고, glide라고 하는 것은 with little or no obstruction of the airstream 이라고 되어 있죠. in the mouth.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그 프리커티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obstruction 또는 friction, 마찰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넘어가는 소리냐면 얘네들은 여기 리퀴드하고 글라이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굳이 매너를 굳이 넣는다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소리.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approximate, 다른 별칭으로 semi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죠. 왜 바울이 아니냐?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While functional like consonant의 역할을 하지만, 그죠? consonant의 역할을 하지만 as to
they do not occupy, 차지하지는 못한다. 자, 슬라블과 관련해서 차지할 수 없는 위치가 있다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뉴클리어스 또는 뉴클리아이. 답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테크니컬 텀은 뉴클리어스 또는 뉴클리아이. 복수형과 단수형 요 철자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뉴클리어스, 뉴클리아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주변적인 그런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피크라는 게 있죠, 그죠? 소노리티 스요리에 의하면 이 피크, 그 다음에 뭐 코어 또는 센터 뭐 이런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슬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they always need a vowel to lean on 요거예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바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슬라블을 보면 슬라블은 온셋, 그 다음에 라임, 뉴클리어스, 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요 온셋에는 요거나 요것이 올 수 있죠. 온셋에는 이게 자음으로 위치할 수 있어요. 이 온셋 자리에. 그래서 you, 그죠? you라고 할 때, 그 다음에 we 라고 할 때 we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코다 자리에는 요 소리가 올 수 없어요. 물론 여기 그 리퀴드는 상관이 없죠. 리퀴드는 온셋에도 올 수도 있고 코다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얘는 그런데 글라이드만큼은 온셋에는 올 수 있는데 코다에는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어떤 예가 있나요?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딥송에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딥송 I, 아우, 오이 할 때 I, 아우, 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I, 오이, 오우 이렇게 하면 이게 코다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분석이고 얘는 이중모음으로 여기에 뉴클리어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이렇게 W 소리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요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죠? 이중모음으로 이제 볼 경우에 I,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코다에 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코다에 올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10번 패시지를 보겠습니다. Blank is a vowel. 이것도 일종의 뭐다? 바울인데, you know, word slides 이게 중요하죠. Slide from one into another with the emphasis on the first part of sound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중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러한 소리의 값을 가져요. 즉 앞에 소리 아하고 오 소리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뒷소리는 갈소리는 게 작아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 change. 그러니까 음가에 변화가 생기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모음으로 보는 거야. 음가에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으로 본다. 근데 이 음가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모노성, 단모음으로 보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여기 뒤에 글라이드가 음으로 인해서 소리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lides from one into another with emphasis on the first part of the sound. 그래서 첫 번째 소리에 empphasis가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걸 우리는 단모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또 심화반이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텐스 바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도 본다 그랬죠? 이중모음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화자들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같은 다 표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뭐냐면 요 소리가 모노송이 아니라 이러한 그 딥송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러한 그러한 그 소리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단모음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물론 이제 텐스입니다만은 이중모음으로 보는 학자도 있죠. 이중모음으로 보든 단모음으로 보든 텐스는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표기는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sequence of two sounds, vowel plus glide,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바울을 이제 또 그 구분할, 바울하고 딥송이라 조금 이렇게 또 구분할 때도 있어요. 그냥 바울 안에 문어성과 딥송을 이렇게 그냥 넣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헌에 따라서 또 학자에 따라서 뭐 그게 달라서가 아니라 바울하고 이 딥송은 좀 달리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바울 플러스 글라이드. 물론 글라이드는 우리는 이 컨소넌트 플레이스로 따지거나 매너로 따지면 다 컨소넌트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글라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컨소넌트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고, 어쨌든 합쳐져 가지고는 뭐가 된다? 딥송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is gliding from one sound to the next next occurs within the same syllable. 자, 밑줄가 없어요. within the same syllable, 같은 슬라블 안에 나타난다. 자, 이게 같은 슬라블 안에, 그러니까 요 슬라블 안에, 그죠? 하나의 슬라블 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슬라블 안에. 자, 하나의 슬라블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의 슬라블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one 세그멘트를 이룬다, 딥송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또 우리가 뉴클리어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e have three sounds I, O, O, as in my house will 할 때,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가장 그런 뭐라 그럴까, 이중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 소리로 딥송을 구분하고, 또 8개 정도로 이제 확장해서 이 딥송을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심화 계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포함해서 기타 나머지 이중모음도 기출에서는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이중모음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부 다 이중모음으로 상당히 좀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 A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두 개의 모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 발음하면 이렇게 되면은 모노성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발음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그런 발음으로 인해서 음절이 늘어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어프락시먼트는 되게 중요한 클래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이제 어프락시먼트가 또 나옵니다. 답이 여기는 어프락시먼트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목차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도 있는 겁니다. 같은 그런 토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포노텍틱스에 관련된 거죠.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온셋 클러스터가 2, 3까지 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그러한 그 제한적인 그러한 그 컴비네이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설명한 대로, 거기 데이터에 있는 대로 first 이 온셋에는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되죠? 스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거기 보면은 1번 데이터를 보면 spring, splash, string, scrape, 그 다음에 skew, squeeze처럼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 스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러한 그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The examples one show that the first onset has to be 반드시 스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그 onset 클러스터가 트리플이 되려면 이런 얘기예요. The second onset has to be one of the voiceless stops. 적어도 뭐가 와야 된다, 여기는? voiceless stop. 그럼 voiceless stop에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P, T, K죠. 세 개밖에 없지 뭐. voiceless stop에는 P, T, K. 그럼 voiced stop에는 뭐가 있어요? V, T, 그죠? 네이저를 이제 제외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올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요 클래스를 적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거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클루를 엄청 주고 있어요. 좀 쉽게 내려고. The third onset is one of the blank which are all sonorant consonant. 자, 밑줄 이게 단서예요. 첫 번째 단서 sonorant consonant다. 그럼 sonorant consona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너에서 stop, fricative, affricative는 absent죠. 그 다음에 nasal, liquid, glide는 sonorant죠. 자, 그러면 일단은 nasal, liquid, glide가 되겠고, 자, 그래서 those data in 2 and 3 indicates that the third onset cannot be. 자, 이미 여기서 걸러주고 있네요. 그렇죠? nasal 될 수 없고요, fricative 될 수 없고, affricate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하고 뭐가 남았죠? 글라이드하고 리퀴드하고 글라이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리퀴드, 글라이드 둘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 단어로 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정답이. 글라이드인가? 리퀴드인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스프링 할 때 이제 R 사운드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데이터에 보니까 스프링 R. 그 다음에 스플래시 L 사운드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string R, scream R. 계속 R 사운드만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skew한데 철자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컨소넌트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발음상으로 봐야 되죠. 이 phonetic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발음상의 결합을 봐야 되는 거니까 skew 할 때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Y로 글라이드로 표시해주고 있네요. 요거는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ew가 이제 이 발음교를 잘 보셔야 돼요. 발음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phonetic constraint는 발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squeeze 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W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소리군이 뭐냐 이런 얘기지. 내추럴 클래스가. 자, 그게 바로 approximate다. 이거 제가 채점해 보니까 철자 틀려서 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one of the approximate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2점짜리인데 철자가 틀리거나 단복수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뜨리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뽑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락도 그 채점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복수 쓰는 거, 철자 정확하게 쓰는 거,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쓰다가도 시험만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시험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평상시에 잘 쓰던 것들도 엉뚱하게 쓰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불규칙 동사인데 규칙 동사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뭐 이런 그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수도 결국은 이게 부족한 연습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그 내가 알지 못하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서 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그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approximate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counterpart를 줌으로 인해서 이거 말고 다른 소리는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적절히 이렇게 counterpart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Applied English Phonology에 이 플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이 플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탑 사운드 또는 우리 스탑이라는 말 대신에 플로시브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플로시브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플로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탑 사운드에서 스탑 또는 플로시브스, 그래서 이거는 폐쇄음 또는 이제 파열음이란 말을 이제 우리말도 이제 이 폐쇄음, 폐지음, 뭐 파열음 할 때 그 파열음이 플로시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공기의 흐름을 막아야 되죠. 바일레비얼, 프, 브, 무. 그 다음에 엘비올라, 트, 드, 느. 그 다음에 응. 세 군데에서 소리가 막힙니다. 바일레비얼 스탑, 엘비올라 스탑, 그 다음에 빌라 스탑. 근데 사실 이 음으로 무슨 스탑도 있어요. 글로탈 스탑도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죠?
글로탈 스탑 어떤 소리가 있어요? 트나 순서대로 푸, 트, 크 사운드가 뉴트럴라이즈 해가지고 뭐가 되죠? 이렇게 글로탈 스탑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그런 소리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로시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플로시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절 플로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레터럴 플로시브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button 그 다음에 sudden 그 다음에 taken, bacon 할 때 이 그 다음에 이제 크 사운드 이 트 사운드는 트드는 엘비올라에서 나는 소리죠. 그 다음에 크 사운드 같은 경우는 빌라 사운드죠. 그 다음에 submarine, summit 그 다음에 할 때 그 브 사운드 그죠? 브 사운드 같은 경우는 바일레이비얼 사운드죠. 자, 이런 소리들이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면은 네이절 사운드가 오게 되면은 자, 스탑 다운에 스탑 다음에 네이절 사운드가 뒤따라오게 되면은 어디에서 플로전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이것이 네이절이 아니라 오랄 사운드가 뒤따라오게 되면은 입 안에서 터져요. 즉 다시 말해서 공기가 입 안에서 막혔다가 그 입 안에서만 터집니다. 그런데 네이절 사운드가 뒤따라오면 네이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 빌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구강이 아니라 어디로도 구강으로도 물론 이제 당연히 흘러가고 비강으로도 흘러가면서 이 그 네이절 소노런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콧구멍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푸 사운드나 그다음에 크 사운드가 양입술이 이렇게 막히고 여기에 막히고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죠? 혀에 의해서 막히고 여기 입술에 의해서 막힌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글로티섬 여기 이제 보카 코드가 막혀서 나는 걸 글로탈 스탑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뒤에 요게 이제 그 느 사운드 요게 이제 그 무 다음에도 올 수가 있겠죠. 푸부 그다음에 트드 그다음에 그 사운드 다음에 여기처럼 느가 이제 그 부죠. 무가 여기 아니라 무 여기 근데 네절이 있으니까 자 여기다 서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뒤따라오게 되면은 요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가 열리죠? 빌럼이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구강으로 또 흘러갔다가 여기서 터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터지고 여기서 터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도 이거 빌럼이 내려오면서 공기가 이쪽으로 또 터지면서 나가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명이 여기서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그 네이절 플로시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이절 플로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레터럴 플로시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레터럴 플로시브는 바로 뭐냐면 스탑 사운드 다음에 스탑을 여기서는 플로시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레터럴 사운드 L 사운드가 이제 나타나면 그죠? 요거는 레터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L 사운드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요 위치에서 L 사운드가 여기서 나는데 L 사운드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공기의 흐름이 중앙이 아니라 양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L 사운드는. 그래서 우리는 레터럴 사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외에 나머지 소리는 넌 레터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자음 24개 중에서 오직 요 L 사운드만이 레터럴 사운드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센트럴. 근데 그것은 넌 레터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조건이 있더라는 얘기죠. 플로시브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 뒤따라오는 네이절 사운드는 그 스탑과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여야 돼요. 그것을 이제 지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푸나 부는 무 사운드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트나 드는 같은 위치에 있는 느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크나 그는 응 사운드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만이 여기에서 네이절 크랑크 이 플로시브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트르
드르가 돼야 되죠. 같은 위치에서 나는 L 사운드니까. L 사운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냐면, 요런 그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바이레이블 하면 뭐가 있어요? 뭐 얘네는 호모게닉 컨소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트드느, 그죠? 트드느가 호모게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운드가 호모게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호모게닉 컨소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의 상대적 개념으로는 헤트로게닉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바로 자,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lateral flosion occurs when the lateral is syllabic. 자, 여기에 이제 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A를 보세요. 이 A를 보면 cattle, turtle, middle, saddle 할 때 얘네들이 그 L 사운드하고 이제 그 네이절 사운드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슬래빅 컨소넌트죠? 그래서 드 다음에 L 사운드가 오면은 이건 슬래빅이 되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자, 1A를 보세요. 1A를 보면 button, 그 다음에 sudden, taken. 이 taken 할 때 요거는 약간 이 L 사운드, 여기 크 사운드일 때는 이게 이제 슬래빅이 되면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크의 영향을 받아서 느가 뭐로 바뀌죠?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있으면은 요거는 빌라고 요거는 엘비올라죠. 그래서 헤트로게닉이 돼 버려요. 그런데 실제 발음에서는 어떻게 된다? 플레이스 어시뮬레이션이죠, 일종의. 플레이스 어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사운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헤트로게닉이 호모게닉이 돼 버려요. 예, 그 예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1번 데이터 그 밑에 보면은 그 nasal flosion occurs in the three environment, 세 개의 환경에서 그래서 구분을 한 건데, 첫 번째는 nasally syllabic. 자, 공통점이에요. lateral flowsion하고 nasal flowsion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nasal하고 liquid의 공통점은 결국은 syllabic consonant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1A하고 2A에서 이 L 사운드하고 nasal 사운드는 슬래빅이 되더라. 요럴 때도 뭐가 된다? 그 플로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nasal 플로전, lateral 플로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 when it is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following syllable of the words in 1B. 이거는 이제 음절이 서로 다른 음절에 있을 때요, 그죠? 다른 음절에 있을 때 뒤따라오는 음절의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submarine 할 때, 왜냐하면 부하고 무 사운드가 온셋이나 클러스터에 동시에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포노텍틱상 같이 나타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따로 나타나야 돼. 얘는 코다로 얘는 온셋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블랭크는 여러 군데 쳐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지문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itial position of the following syllable. 자, 그렇죠? 뒤따르는 음절의 첫 소리, 첫 위치, 즉 온셋 포지션에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C에 해당이 되는 거죠. When it is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next word. 여기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은 B는 음절 경계에서. 자, 이런 세 가지 환경에서 네이절 플로전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이어서 보면은 아까 lateral 플로전이라는 것은 lateral이 슬래빅이 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last, but light, good lis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그 스탑 사운드가 와야 되고, 자, this is further shown by examples of. 자, 이거는 또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tick, nipple.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크하고 르죠. 그 다음에 프하고 르죠. 위치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크는 빌라, L은 여기 lateral L 사운드는 엘비올라죠. which 그래서 have no lateral release. 자, 요거는 플로전이란 말은 release와 같은 뜻이에요. release, 그죠? 네, 방출이란 뜻이니까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현상.
자, 그래서 여기는 have no lateral release란 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hese two flosions are always provide 제공됩니다. when a plosive 또는 stop이라는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plosive is followed by 자, 그래서 뭐가 뒤따라와야 되냐면 같은 위치에서 나는 네이절이나 같은 위치에서 나는 레터럴 사운드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자, 생각보다 우리가 심화반이라 조금 더 시간이 더 투자가 되네요. 한 10분 정도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포닝과 이제 엘러폰의 이제 그런 관계인데, 랭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랭스 언어적 차이에서 이 랭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각각의 자음이나 모음이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에는 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그걸 우리는 duration 또는 이제 랭스라고 하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랭스라고 하는 부분이 포니믹 피처냐 non 포니믹 피처냐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데이터는 한국어네요, 그죠? 한국어 나와서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 자, 거기에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좀 길게 발음한 1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랭스인데, 랭스를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랭스를 바울 랭스가 있고, 컨소넌트, ANT. 자, 컨소넌트 랭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어하고 이제 영어하고 차이에서 영어하고 코리안, 그 다음에 잉글리시. 바울 랭스를 봤더니 코리안에서는 포니믹, 잉글리시에서는 non 포니믹.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이라고 발음할 때하고 2하고 발음할 때는 실제 이제 서로 다른 단어죠, 그죠?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는 현대 영어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 이런 걸 구분 못하죠. 밤 이거 구분 못하죠. 근데 제주도에 가면은 특히 이거를 잘 구분하는 그런 이 다이렉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방언을 하는 또 나이 드신 학자 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구사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것이 현대 국어에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여기에 데이터상으로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랭스가 포니믹하다. 즉 디스팅티브 피처로서 미니멀 페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미니멀 페어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니멀 페어가 만들어지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포니믹하다는 것은 오버래핑.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뒤에 이제 포닝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오버래핑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니멀 페어스. 그죠? 서로 다른 단어에서의 미니멀 페어스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non 포니믹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길이를 가지고 뜻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달라진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2번과 3번은 이탈리아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언어 중에 하나는 르간다에서 나타나는 이 컨소넌트 랭스. 그러니까 자음도 긴 자음이 있고 짧은 자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긴 자음과 짧은 자음.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잉글리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잉글리시는 non phonemic. 피처로 얘기하면 redundant 피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탈리안어라든가 그다음에 루간다어 같은 경우는 phonemic. phonemic이니까 뭐가 돼요? overlapping. 그다음에 미니멀 페어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non
노노. 근데 밑에는 노노. 하여튼간 제가 이탈리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음소 표시로 봐서는 뭐하고 뭐가 여기 있는 느하고 요것이 서로 뭐가 된다? 미니멀 페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미니멀 페어를 만드는 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이 루간다운에서는 뭐가 되나요? 거기 보니까 크 사운드가 그죠? 크 요렇게 발음하는 경우하고 길게 발음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각각 다른 폰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래핑이면서 이제 미니멈 페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러면 Therefore, we can say t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Vowel lengths in Korean and consonant lengths in Italian and Luganda. 그쵸? 이런 그 자음의 길이라든가 모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피처로 이야기하면 무슨 피처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은 결국은 distinctive. 피처를 갖는다. 이런 뭐가? 랭스가 무슨 피처를 갖게 되는 거다? distinctive feature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포네틱 피처라는 게 있죠, 그죠? 에스퍼레이션은 한국어에서는 뭐가 돼요? 포네믹 피처가 됩니다. 디스팅티브 피처가 되고 영어에서는 어때요? aspirated, unaspirated 그것이 결국은 뜻의 차이를 가져오진 않죠. 그래서 그거는 redundant feature 또는 non-redundant feature 또는 이제 그 non-phonemic 이런 용어들을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이 length라고 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length가 한국어나 또는 그 자음에 있어서는 이탈리안 루간다에서는 distinctive feature다. which contrasts meaning or minimal pairs. 그죠? While they are predictable. 자, 이게 또 redundant featur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둘 건 뭐냐면 non-phonemic 우리가 이제 그 complementary 그리고 얘네들은 different 그냥 difference word 서로 그냥 다른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거는 non-distinctive 피처가 되는 거고 또는 redundant 피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그 시간상 날아가는데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distinctive 피처라는 것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버래핑 디스플레이 어떤 소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predictabl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predictable 하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honological 룰로 기술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시험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소리의 그런 그 음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그 environment를 기술하는 것이 phonological 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폰인과 엘러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 보면은 자, A 지문을 잠깐 먼저 읽어보면은 An allophone is one of the phonetically distinct variants of phoneme. 그렇죠. 엘러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음 또는 이제 그 변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음소는 어떻게 되나 그 자음과 모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도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소리, 모음 도표에 나와 있는 각각의 소리를 우리가 포님이라고 하고 그것이 실제 이제 그 발음이 될 때 그걸 우리는 phonetically distinct variants 변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걔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엘러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occurrence of one allophone rather than another. 그러니까 엘러폰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이제 엘러폰들의 그 occurrence 출현이 있을 수 있겠죠. Usually determined 뭐에 의해서 by its position in the word. 그죠? 그것이 initial이냐, final이냐, medial이냐,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트 사운드만 하더라도 aspirated, unaspirated, 그 다음에 뭐 그 flapping, glottal 뭐 등등 그러한 그 소리들로 각각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or by its phonetic environment. 다시 말하면 phonetic environment다. These allophones are described in either the two types of distribution, overlapping하고 complementary distribution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B의 A, B, C는 지금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는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 포님이죠. 그리고 이것이 같은 위치에 나타날 수가 있고 결국은 같은 위치에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죠. 다시 말해서 뜻이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오직 그 한 소리만 다를 때 L 사운드냐 R 사운드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이크 하면 요거죠. 요 자리에 L 사운드가 올 거냐 아니면 R 사운드가 올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컴플리멘트 디스트리뷰션 예로서 hit, tip, little 할 때, 그죠? 이거는 서로 다른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hit 할 때는 t 사운드가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hit 하면은 t 사운드로, 즉 이게 unrelease, 이제 딱 이제 그 이 공기가 멈추는 그런 이제 그 소리로 날 것이고, tip 할 때는 어떻게 되나? tip 할 때는 aspirated, 그죠? aspiration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little 할 때는 little 이렇게 해서 flap으로 가능하죠, 그죠? 자, 이거 각각 환경이 각각 다 다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overlapping, complementary distribution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박스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when phonetic realizations, 자, 여기도 phonetic realization 위에서 얘기한 distinct variants, phonetically distinct variants 이게 전부 다 그 엘러폰을 달리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phonetic realization of two sounds in overlapping distribution in contrast. 자, 밑줄 가면서 in contrast.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B의 A, B, C의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럼 two sounds are allophones of 각각 뭐에 대한 소리라는 거, 각각 다른 포님에 대한 엘러폰이라는 거죠. 요게 실제 소리는 우리가 엘러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각각 다른 포님에 대한 엘러폰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different phonems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예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 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보니까 when phonetic variants of two sounds, 물론 여기서는 뭐 두 소리가 아니라 뭐 세 소리, 네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자리에는 포님, 어떤 포님들이 올 수 있을까요? sit,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뭐 sort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다른 단어들을 5개의 그런 그 포님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5단어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뜻이 다른.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소리라고 했지만, 자, the phonetic variants of two sounds complement distribution are not in contrast, not contrast with each other. The two sounds are allophones of 뭐에 대한 엘러폰이다? 여기서 여기 같은 포님에 대한 개서 different 포님의 개념을 같이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님과 엘러폰은 한 2번 정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한 번 정도 이제 곧 나올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또 있습니다. 포님과 엘러폰은 포놀로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헷갈리면 안 되는. 근데 한 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절대 헷갈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모호한 상태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그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또 우리가 많이 풀어보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쪽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